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는 결국 종착역이랄 수 있는 전임 대법원장을 향해서 성큼 다가섰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이른바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입장을 내왔죠.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불이익을 줄 판사들의 리스트를 해마다 만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자 표시를 하면서 판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해서 수사 중입니다. 그 대상에는 인기 저술가이기도 한 문유석 부장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뒤에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앞 기자회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접 결정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 중 매년 초 인사실이 작성한 문건엔 일부 판사들의 인사조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1안과 2안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들엔 두 방안 중 하나에 V 표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이던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 1안은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2안은 일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와 관련한 문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1안에 V 표시를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른 판사들에 비해 지방 근무가 많아 인사에서 최우선 순위였던 송 부장판사의 순위가 밀려났고 결국 수원지법에서 통영 지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문건에는 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저자이기도 한 문유석 부장판사의 이름도 담겼습니다. 문 판사는 세월호 사고 넉 달 뒤인 지난 2014년 8월 한 일간지에 세월호 특별법 도입을 주장하는 기고를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도입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8명의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방안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이 문건에 표시된 인사 방안이 실제로 판사들의 불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주목이 되죠. 이 내용을 취재한 이가혁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문건은 비위를 저지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든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확보한 문건 제목은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입니다. 예. 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판사 대부분은 성희롱이나 아니면 법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단순히 비위 판사들뿐만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에 이제 미운 털이 박힌 판사들이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행정처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명단이 오른 판사들이 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예. 지금까지 대략 8명 정도의 판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 내용을 발표한 송승용 부장판사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4년 8월에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법관으로 제청을 했는데 이 송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이 최고 엘리트 위주가 아니어야 한다. 좀 더 다양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예. 그 뒤에 무리야기 판사,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킨 판사라고 분류가 됐고 이 때문에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수원지법을 떠나서 통영 지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검찰이 확보한 문건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형평순위 강등, 그러니까 이 희망하는 근무지 배정 우선순위 등수를 낮춰서 원하는 것보다 먼 것으로 보내자는 1번 방안에 V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자는 것이 왜 무리를 일으킨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는데 그쪽에 이제 조직 논리겠죠, 순전히. 다른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선호하는 이 근무지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활용이 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신인 김모 부장판사는 2014년에 법원장 등이 주도하는 사무분담 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문건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김 부장판사는 1, 2 지망에는 쓰지 않은 전주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간지에 세월호 칼럼을 쓴 문유성 부장판사 역시 희망 임지가 아닌 서울 동부지법으로,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로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도 희망 임지가 아닌 인천지법으로 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건 외에도 검찰이 인사조치 실행과 관련한 문건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이렇게 무리를 야기한 법관이라고 분류하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팔로우업을 했다 이런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검찰이 지난 6일에 압수수색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적격 여부 검토, 또 수원지법 형사재판장 적합성 검토 이런 후속 조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문건들은 문제가 있다고 분류된 판사가 인사 발령이 나서 새로운 그 근무지 법원에 갔을 때 그 법원으로 보내진 문건입니다. 예. 이 판사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형사 합의부 같은 주요 보직을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판사가 새로운 임지로 가자마자 그 법원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예. 일단 각 법원에 판사가 배치가 되면 판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것인지는 각급 법원장이 원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아까 저 왜 본인이 원하는 임지하고 달리 배치가 되는 경우 혹시 이게 취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으면 마저 나중에 취재해서 알려주고요. 다른 경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난히 원하는 임지에서 배제됐는가? 아니면 뭐 대개 이제 인사권자들의 논리는 이거 뭐 사정상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반론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까? 네, 일단은 수도권에서 근무를 했으면 지방으로도 순회하는 이런 순환 근무지를 결정하는 그런 원칙도 예. 있는데요. 일단 송승영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그런 점수가 가득 차서 지방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근무지로 갈 차례가 됐는데 1순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먼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과연 일반적인 경우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추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이런 인사 문건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밝힐 이른바 스모킹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사 6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이게 V자 체크를 한 문건이 처음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 권한을 마치 이 판사 개인의 생사 여탈권을 쥔 것처럼 남용했다면서 직권 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법관 대표회의의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양 전 대법원장은 장기간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반론이 들어오면 이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 여당이 바로 화답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은 사법부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로는 탄핵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제적 과반수에는 못 미칩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보태줘야 가결이 가능합니다. 여권 일부에선 탄핵안 발의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기명 투표라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 해도 소추위원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탄핵에 부정적이란 점도 부담입니다. 탄핵 심판에선 여 위원장이 탄핵안의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제대로 된 변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탄핵 소추안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3차례나 조사에 나선 바가 있었죠. 그때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혹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이탄희 판사가 첫 조사 때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탄희 판사는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탄압하려 하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가세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3차례나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탄희 판사가 지난해 법원의 첫 번째 자체 조사에서부터 행정처의 판사 사찰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처 간부가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오는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탄희 판사는 해당 간부로부터 행정처는 정보를 취합하는 소스가 넓다. 연구회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건지,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건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사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환자들이 숨을 거둘 때 살이 베어나가듯 쓰렸고 보호자들의 울음은 귓가에 잔향처럼 남았다. 나는 내 손끝에서 죽어간 환자들의 수를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짓을 그만두었다. 외과의사 이국종, 그는 자신의 환자들, 즉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상 환자의 대부분은 가난한 노동자이고 정책의 스포트라이트는 없는 자들을 비추지 않았으므로 그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적이 더 늘어납니다. 저만 과도하게 노출돼서 다들 싫어하지요. 그의 사심은 특정 병원이나 스스로의 욕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약한 세상의 그늘, 타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2인자,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 대법관이 된 신화적 인물. 그의 혐의는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약자들의 소송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데 스스로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개인의 사심을 채운 것은 아니었고 대법원이라는 거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셈이겠죠. 그의 사심 없는 대의가 문제된 이유는 보다 약한 세상의 그늘을 외면한 채 집단의 공고함만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 어떻게든 자신의 환자를 살리고 싶었던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도 같이 법관 독립을 위해서 힘썼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대의를 이야기하는 사이에 법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사족을 하나 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법대 간다. 이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대를 간다. 질투하지 마라. 걔네들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일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다.